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합정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불과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 놈을 버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천사처럼 굴던 시어머니며 신우며 남편까지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아주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 버렸으니까요. 다들 두 얼굴의 가면을 쓴 사람들처럼 연극 배우가 따로 없었죠.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못살게 괴롭히며 악독한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도 모자라 신우가 결혼한 시집에서 시집살이로 이혼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고요. 그런데도 저희 남편놈은 다른 사람 일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댁 식구며 남편이며 대차게 한 방 먹이며 이혼을 했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제야 신우의 시어머니며 남편까지 잘못했다며 저에게 매달리는데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결혼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결혼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은 결혼 전만 해도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은 누가 봐도 호감을 사기 충분했으니까요. 저도 그런 믿음직한 남편의 모습에 제 인생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에게 청혼을 수락하며 처음 인사드리려고 한 시댁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셨는데 시어머니며 신우며 모두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며 신우가 시댁 식구라기보다는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일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한 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부족하기는 뭐가 부족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색시 데려와서 난 좋기만 하구만. 맞아요. 오빠가 언니 자랑을 하도 해서 제가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이렇게 언니 얼굴 보러 친정에 달려온 거잖아요. 남편한테 같이 언니 보러 가자니까 싫다면서? 자기 혼자 두고 언니 보러 간다고 했다고 얼마나 삐졌는지 몰라요? 저희 남편 성격이 좀 독특해서 그런 거니까 섭섭해도 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언니 이렇게 실제로 보니 우리 오빠에 비해 언니가 너무 아깝네요. 언니 우리 앞으로 친자매처럼 잘해봐요. 야, 쟤 너 말 다 했어? 이럴 때는 우리 오빠가 아깝다고 말하면서 이 오빠 편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들으려면 평소에 오빠가 나한테 잘했어야지. 앞으로 난 우리 언니 편만 들 거다. 메롱. 뭐라고 이게? 저는 신우와 남편의 투덕거림에 웃고 말았어요. 그걸 보더니 시어머니도 저를 따라 웃으시더라고요. 화목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남매의 다툼이라 외동인 저에게는 그저 보기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한 가정에 시집오게 되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첫인사는 순탄하게 끝을 맺었고 얼마 후 양가 상견례를 마치며 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전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감동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 아들이 결혼한다면서 아침부터 저보다 더 긴장한 모습으로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바쁜 와중에 신부 대기실로 절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곤 제 손을 다정하게 꼭 잡으시고는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참 행복하구나. 내가 더는 여한이 없어.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우시니까 괜히 저까지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요. 어머니,
저한테 잘해주시고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결혼해서도 앞으로 제가 어머니한테 잘할 테니까 우리 딱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영진이 네가 내 친딸 같고 너무 좋다. 혹시 우리 진우가 뭐 힘들게 하는 게 있거든? 참지 말고 이 시애미한테 말하고 내가 바로 혼내줄 테니까. 알겠지? 네, 어머니. 그러나 문제가 없어 보이던 저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시작된 것은 제가 결혼하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며 신우며 남편까지 돌변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제가 알던 사람 말고 꼭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제가 직장을 나가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을 때인데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던 거죠. 나다. 오늘 오랜만에 네 신우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는데 와서 음식 좀 해라. 아가씨가 어머니 집에 놀러 오는데 저보고 와서 음식을 하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나도 며느리가 생겼는데 내가 하리? 와서 일단 간단하게 우리 지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 좀 하고 내가 요즘 몸이 아파서 집안 청소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와서 집 청소도 좀 하면 좋겠구나. 아, 어머니가 아프셔서 저보고 도와달라는 뜻이었군요.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장 봐서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하지만 전 그때까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한 시어머니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쉽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데다 그동안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으니까요. 게다가 사실 요즘 시어머니가 신우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몸이 좋지 않다고 했기에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나 싶었죠. 신우는 심해부를 만나 저희 부부보다 일찍 결혼을 했는데 시댁 시집살이가 심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로 시어머니께서도 골머리를 썩고 있던지라 힘드셔서 그런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 생활로 힘들지만 시어머니 말대로 시어머니의 집을 청소하고 신우가 오기 전 먹을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와서 밥을 먹는 신우의 태도에 저는 바로 이상함을 직감하고 말았죠.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으니까요. 게다가 아픈 줄 알았던 시어머니도 멀쩡한 데다 신우의 행동에 신이 나 맞장구까지 쳐주시더라고요. 언니는 참 행복하게 살아서 좋겠네요. 우리 엄마처럼 천사 같은 시어머님 만나서 아주 팔자가 피셨어요. 나는 그지 같은 시댁 만나서 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아가씨 요즘 시댁 일로 많이 힘드시죠? 기운 내세요. 세상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만 같아봐. 그러면 이 세상 대한민국 며느리들 참 살기 편할 거야. 엄마도 언니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직접 말하고 그래. 너무 참지 말고 그러다가 병 난다고. 그런가? 하긴 내가 봐도 세상에 나처럼 좋은 시어미는 없는 것 같긴 하다. 안 그래도 나도 앞으로 영진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직접 말하려고. 너무 참아주니까 이 엄마도 속병이 날 것 같고 힘들어서 더는 안 되겠어. 그동안 저렇게 우리 엄마가 배려해주면서 참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하면 사는 건지 모르겠네. 언니, 그러니까 앞으로 언니가 알아서 우리 엄마한테 잘하세요. 내가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영진이 너 우리 딸 말 잘 들었지? 네가 지금 어떤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건 그렇고 우리 지혜 집에 갈 때 반찬 좀 들려보내게. 영진이 넌 밥 다 먹으면 가서 창 좀 봐서 네 신우 가지고 갈 반찬 좀 만들어놔라. 이왕 만드는 거 우리 지혜네 시댁에 보낼 것까지 넉넉하게 만들고 남은 잡채 좀 전부 싸고
반찬은 소불고기에 창조림이랑 몇 가지 나물도 좀 만들면 될 것 같구나. 엄마, 나 양념게장도 먹고 싶어. 언니 보고 그것도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 영진이 너 네 신우 말 잘 들었지? 우리 딸 그동안 남편 비호 맞추면서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친정 와서 잘 쉬는 동안 네가 양념게장까지 전부 만들어놔야 한다. 와, 역시 우리 엄마는 진짜 천사라니까. 나는 우리 엄마밖에 없어.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면 정말 좋겠다. 아이고, 가여운 내 새끼.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면 그런 말을 할까. 우리 딸 오랜만에 친정 온 김에 잘 먹고 잘 쉬다가. 응, 엄마. 제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정말 등에 식은땀이 흐르며 시댁 식구들의 연기에 속아 제가 시집을 잘못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런 성격의 사람들인 줄 알았으면 남편과의 결혼 같은 건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때 전 솔직히 시어머니와 신우의 대화에 너무 화가 나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신우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요.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에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결혼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런 이중인격적인 사람을 시어머니로 둔다는 것 자체가 소름 돋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저희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믿음직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더니 제가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있는데도 남편이란 인간은 가만히 밥만 먹으면서 남의 일 보듯이 했으니까요. 남편의 모습 또한 전부 연기였던 것이었죠. 그날 전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몇 마디 했어요. 자기는 내가 아가씨랑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 밥만 먹을 수 있어? 어? 당신이 우리 엄마랑 지혜한테 당하다니 도대체 뭘 당했다는 거야? 아, 혹시 밥 먹을 때 동생이랑 엄마가 자기한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지혜 싸가게 음식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 화난 거야? 자기는 뭐 그런 일에 신경을 써? 엄마랑 동생이 뭐라고 그러든 신경 쓰지 않으면 그만인 거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깟 음식 만들어주면 그만이잖아. 그리고 요즘 지혜가 남편이랑 사이도 그렇고 시집살이 당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니까 자기도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가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자.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긴 뭘 넘어가. 그러면 힘들면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못 살게 굴어도 된다는 거야? 어머니랑 아가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 당신 못하게 막아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음식 만드는 게 힘든 일이 아니야? 오늘 아침부터 어머니 집에 가서 가족들 먹을 음식 만들고 또 어머니가 아가씨 집이랑 아가씨 시댁에 보낼 음식 만들라고 해서 하루 종일 정말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왔어. 지금 내 삭신이 다 쑤신다고. 그런데도 당신은 나한테 무리한 일 시키는 어머니 보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가만히 있더라? 그렇게 힘든 일 아니면 당신이 직접 어머니 집 청소도 하고 음식도 좀 만들고 하지 그랬어? 이번에는 나도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어머니나 아가씨가 다시 한번 나한테 그러면 나도 그냥 참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그리고 당신도 중간에서 처신 똑바로 하라고. 알겠다, 알겠어. 별것도 아닌 일에 뭘 그렇게 열을 내고 그래? 다음부터는 엄마랑 동생이 그러면 내가 못하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나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 안 그래도 엄마랑 동생 일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남편과의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 당하는 신우의 모습에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신우 시댁에 찾아가 한바탕 뒤집어 놓고 데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상상치도 못한 기상천외한 시집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신우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그리곤 시어머니는 저에게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죠.
너는 어떻게 네 신우가 이혼했다는데 안부 전화가 한 통 없냐? 어머니, 제가 전화를 안 하긴요. 이번 주말에도 아가씨 괜찮은지 전화 드리지 않았나요? 안부 전화는 매일 하는 게 맞는 거지. 탈랑 주말에 전화 한 번 해놓고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네? 어머니, 뭐가요? 네 신우가 힘들게 시집살이 당하다가 이혼했는데 너는 어떻게 도움될까를 생각했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냐?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 집에 우리 지혜가 함께 살면 좋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가씨랑 저희 보고 같이 살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신혼집에서 아가씨랑 저희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아가씨가 어디 갈 곳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잖아요. 잘 지내긴 뭘 잘 지내? 니들 집은 방이 3개나 되지만 우리 집은 좁아터진 집구석에 방이 2개밖에 안 된다고. 니들은 태골 같은 좋은 집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비좁은 곳에서 같이 살라는 그 말이냐? 너 네 신우처럼 시집살이 당해볼래? 그냥 신우 데리고 살래? 이게 오냐오냐 잘해줬더니 지 시험이 무서운 줄을 모르지. 너도 우리 지혜처럼 시집살이 당하고 싶은 거 아니면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러셔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사람이 살기에 어머님 집이 작은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이만 일이 바빠서 그만 끊겠습니다. 휴대폰을 끊는 도중 어머니께서 뭐라고 노발대발하는 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었고요. 시댁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가 도와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 집은 2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크기였고 또 시아버지께서 공무원이셨던지라 시어머니 앞으로 매달 연금도 나오는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매달 저와 남편이 어머니께 용돈처럼 보내드리는 돈도 있었고요. 본인 딸도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까지 시켜놓고 어떻게 저한테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며 그럴 수 있는지 그저 너무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와 같이 살라고 말한 지 얼마 안 돼 신우가 제가 쉬는 주말에 짐을 싸서 멋대로 저희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집처럼 저희 집 소파에 떡하니 누워서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언니,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저 오늘부터 여기서 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들어가 살 방 청소 좀 해주세요. 방은 언니랑 오빠가 쓰던 침실은 작은 방으로 옮기고 제가 안방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식구고 언니는 우리 집 며느리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아가씨, 집주인인 제 허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그리고 제가 우리 침실방을 비워주긴 왜 비워줘요? 갑자기는요. 엄마가 오빠한테 이미 말해놨다고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저희 남편한테 말해놨다고요? 신우의 말에 저는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서 신우가 저희 집에 온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은 또다시 모든 걸 저한테 맡기고 본인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쩐지 주말에 갑자기 약속이 있다고 나간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던 거죠. 혹시나 제가 뭐라고 그럴까 신우의 연락을 받고 재빨리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라도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제가 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우가 들고 온 짐가방과 함께 신우를 저희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전부 엄마한테 일러 바칠 거라고요.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랑 저희 남편한테만 허락받으면 다인가요? 정작 여기 살고 있는 전 아가씨한테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허락한 적 없다고요. 아가씨랑 우리 집에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어머니한테 이루고 싶으면 얼마든지 이루시고요. 하나도 겁 안 나니까. 그리고 그날 전 다 늦은 저녁이 돼서야 돌아온 남편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오늘 아가씨 짐 싸서 우리 집에 오기로 한 거였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아가씨 올 시간 되니까 모르는 척 그렇게 도망치면서 나갈 수 있어? 나도 당신만큼 중간에서 골치 아픈 건 마찬가지라고. 내가 당신이 싫어한다고 안 된다고 해도 엄마랑 동생이 무조건 고집 부리면서 밀어붙이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도 세 사람 사이에서 끼어서 골치 아파 죽겠다고.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결혼 전에는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자기가 나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 자기만 믿고 결혼하자면서. 지금 이게 나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거 맞아?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냐고.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만 굽히고 들어가면 끝나는 일 아니야? 나는 솔직히 지혜랑 사는 거 불편하지도 않고 같이 살아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혜랑 사는 거 불편한 거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막말로 집에 방이 3개나 되는데 같이 살면 좀 어때? 좋아. 그러면 당신 지금 나한테 한 말 후회 안 하는 거지? 후회는 무슨 후회. 나도 이제 중간에서 지친다. 이제 좀 작작해. 알겠어. 당신 나중에 딴소리는 하지 마. 그때 전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미 싹수가 노래 보이는 것이 시댁도 시댁이지만 저런 남자와 살아봤자 제가 평생 고생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댁도 시댁이지만 저런 남편놈과 계속 사느니 하루라도 빨리 튈 수 있을 때 튀자는 생각이었죠. 이혼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신중해야 하는 거 맞지만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고민을 할 사이도 없이 이번엔 시어머니까지 다음날 바로 신우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멋대로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 저희 짐을 빼고 안방에 아가씨 짐을 넣어놓으려고 했어요. 시집살이도 이런 악질적인 시집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뭐하는 짓인가요? 남의 집은 무슨 남의 집? 여기 우리 아들 집인데? 그러는 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이냐? 지 신우가 시집살이 당해서 이혼까지 했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애를 쫓아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 매정하고 눈물도 없는 것! 어머니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엾고 불쌍하면 어머니께서 옆에서 아가씨 데리고 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 일을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랑 살려고 결혼한 거지 아가씨랑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그 주둥이 탁지지 못하겠어? 너희 부모는 널 그렇게 가르치고 시집을 보낸 거니? 내가 네 부모 만나서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이야기 좀 해야지 안 되겠구나. 그래야 네가 조용히 내 말을 듣겠지? 잘난 우리 공무원 아들이랑 결혼해서 내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우리 아들이 따박따박 가져다주는 월급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사람이라면 감사한 걸 알아야지. 그 잘난 자식 누가 낳아줬는데 어디서 배부른 소리 하면서 누구한테 큰 소리냐고? 어머니, 저는 돈 안 버나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공무원인 거 빼면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월급도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벌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이야말로 제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됐고, 오늘부터 네 신우는 이 집에서 너희랑 같이 사는 거다. 그리고 우리 지혜 데리고 한의원 가서 치맥 짚어보니까 시집살이 하면서 마음고생 몸고생하느라 애가 많이 허약해졌다고 하니까 앞으로 애 식단 신경 쓰면서 몸에 좋은 보양식들로 좀 해먹이고. 아유, 가여운 내 딸. 그동안 결혼해서 시집살이 하느라 얼굴 망가진 것 좀 봐.
그 악마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딸을 못 살게 굴던지 내가 진짜 눈이 뒤집혀서 혼났다니까. 네가 우리 지혜 잘 챙기는지 내가 매번 전화로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지혜밥은 뭐로 해먹일 건지 해주기 전에 식단 짜서 나한테 미리 보고하도록 해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니?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가씨 시집살이 시키신 건 그렇게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셨으면서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건 아무렇지 않은가 봐요? 제가 볼 때 시집살이 시킨 아가씨 시어머니나 어머니나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어머니야말로 지금 저한테 악마처럼 굴고 계시다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감히 그런 몹쓸 쌍것들이랑 나랑 비교를 해? 게다가 악마? 너 진짜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까? 사양합니다. 제가 왜 그 꼴을 봐야 하는데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시집살이가 뭔지 지금 충분히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가씨 데리고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둘 다 그만 나가주시죠. 저는 이번엔 시어머니와 신우를 바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사람들도 같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한마디 해주었죠. 이번에는 저도 그냥 넘어가지만 다시 이러셨다가는 그때는 가택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제가 하는 마지막 경고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전 그날 남편놈과 이혼을 결심합니다. 시어머니 성격에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제가 오늘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을 당했는지 남편도 알고 있었을 테지만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끝내 남일 보듯 하더라고요. 무조건 저보고 참으라는 식이었죠. 시어머니와 신우가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시어머니와 신우의 잘못된 행동에도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기 결혼도 아니고 완전 속아선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사람은 직접 결혼해서 살아봐야 안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남편과 살 수 없게 못 살게 굴었으니 남편과 이혼해 살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남편놈도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당하는데도 남일처럼 대했으니 남이 되어주면 그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 중이란 사실을 알 리 없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기어이 큰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지 한 달도 안 돼 회사 퇴근 시간에 맞춰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던 겁니다. 어머니,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건가요? 긴 말하지 않으마. 다른 일이 아니라 여기 부동산인데 볼 일 있어. 네 신우랑 같이 나왔으니 좀 나와봐라. 부동산을요? 그런 곳에 갑자기 저를 왜요? 이유는 알 것 없고 위치가 어딘지 문자로 찍어보냈으니까 늦지 않게 와야 한다. 너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이번에도 내 말 무시하면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 보여줄 테니 좋은 말할 때 오는 게 좋을 거다. 갑자기 부동산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왜 저를 부동산에 불렀던 것인지도 의아했고요. 그런데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친 시어머니이니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는 데다 혹시 저희 집을 멋대로 내놓고 저를 부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동산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에 저는 아주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사는 집을 계약하는데 저보고 돈을 내라뇨?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 지혜가 오갈 곳이 없으니 너희 집에서 같이 살라고 했던 건데 네가 싫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싫다고 한 네가 책임지고 우리 딸이 살 집을 구해줘야 하지 않겠어? 방 2칸짜리 아파트로 매매로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차질 없이 돈을 잘 준비하도록 해라.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너랑 우리 진우랑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도 꽤 있을 거고 네 2사람 월급이면 우리 지혜 아파트 정도는 충분히 사줄 수 있을 거다.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방 2칸이면 적어도 15평은 넘는다는 소리인데
요즘 서울에 그 정도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아가씨 아파트 사주려면 저랑 남편이랑 몇십 년은 일해서 갚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랑 결혼해서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모아둔 돈이 있나요? 그래서 설마 지금 못 사주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나도 너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수밖에. 최후 통첩이라니요? 그게 뭔데요? 정 우리 딸 집 해주기 싫으면 너희 두 사람 갈라서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라는 소리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 누구 보고 이혼을 하라는 것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참에 아주 잘 되었다 싶었어요. 제가 남편과 원하는 이혼을 시어머니가 먼저 하라고 나온 것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혼 소리에 제가 겁이라도 먹고 매달릴 줄 알았는지 아무 반응이 없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 이혼 해드릴게요. 어차피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아주 잘 됐네요. 그까짓 이혼해주면 그만이고 어머니께서 이토록 원하시는데 기꺼이 해드려야죠. 너 지금 그 말 진심이니? 네 신우 아파트 해주기 싫어서 정말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네. 어머니께서 아가씨 아파트 해줄 수 없으면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줄 수가 없으니 그러면 답은 뻔한 거 아닌가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는 그냥 해본 말인데 정말로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엄마, 빨리 언니 좀 말려봐. 엄마도 오빠 성격 알지? 나 때문에 언니가 이혼한다고 했던 거 알게 되면 오빠 난리 난다고. 엄마가 얼른 잘못했다고 하고 언니 말려. 오빠가 평소에는 순둥이 같아도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언을 했어. 그냥 잠시 화가 나 헛소리 한 거다. 그러니 마음 쓰지 말고 오늘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꾸나. 그러면 우리는 그만 볼 일 있어 가보마. 그리고 부탁인데 오늘 일은 우리 진우한테 꼭 비밀로 해줘야 한다. 내가 우리 딸 집 사주기 싫으면 두 사람 이혼하라고 했던 거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안 돼. 제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시어머니와 신우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부동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혼을 안 할 제가 아니었죠. 이미 시어머니와 신우의 시집살이 그리고 남편의 행동에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으니까요. 남편 놈과 이혼하며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작정이었죠.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 준비가 끝난 저는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남편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도착한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나온 후라 그런지 저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진아, 오늘 우리를 여기 다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모두에게 할 중대 발표가 있어서요. 저번에 어머니께서 저보고 아가씨를 이 집에 살게 해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집 전체를 비워주려고요. 앞으로는 어머니께서 이 집에 아가씨를 들어와 살게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 말씀 드리려고 모두 보자고 한 거예요. 그게 정말이냐? 이 집을 아예 우리 지혜한테 주려고? 그래서 우리 보자고 한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쩔고 있었네. 아주 잘 생각했다. 언니, 그게 정말이에요? 완전 신난다. 이렇게 크고 넓은 집이 내 집이라니 완전 봉잡았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여보, 이 집을 내 동생한테 주겠다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 가서 살아? 얘는 어디 가서 살기는. 니들이야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있고 그 돈으로 새로 집 얻을 생각에 영진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니? 며느라기야, 안 그러니?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여기서 아가씨랑 저희 남편이랑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에?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사를 가려면 너희 부부가 같이 가야지. 지금 우리 아들 두고 너만 이사를 가겠다는 소리니? 서로 편하게 살려면 이 집에서 저만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예 꺼져 줄 테니까 세 분이 알아서 잘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더는 시어머니랑 아가씨 시집살이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참에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이 집도 같이 정리하려고요. 여보,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이 집 저희 친정에서 해준 신혼집인 거 알고 계시죠? 아가씨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하다가 못 견디고 이혼한 것처럼 저도 어머니랑 아가씨 시집살이에 더는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제 집인 이 집도 정리하려고 하니 어머니께서는 아가씨를 정 이 집에서 살고 싶게 하고 싶으신 거면 새로 이 집으로 이사 오는 집주인한테 말해서 전세로 들어오든 월세로 들어오든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야,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이혼이라니.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당신이 정 싫으면 동생을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면 되지.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어머니께서 자꾸 아가씨 우리 집에 살게 하라고 나 괴롭혔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다고 했지? 게다가 어머니 나보고 아가씨 아파트까지 사주라면서 부동산에 불러서 괴롭히기까지 했었다고.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나보고 평생 당신 동생 아파트값 물어주면서 일하는 노예로 살게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 동안 당신 어떻게 했어?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내 말 귀뚱으로도 안 들으면서 중간에서 골치 아프다고 모르는 척 외면했었지? 내가 시어머니랑 아가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남일처럼 모르는 척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냐? 부부는 서로 힘들 때 힘이 돼줘야 하는 건데 정작 힘들 때 모르는 척하는 남보다 못한 남편 나는 필요 없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놈이랑 계속 같이 사냐? 사실 이 집도 이미 팔렸고 내일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한다고 해서 비워주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오늘 내로 정리해서 나가. 시어머니랑 아가씨 시집살이에도 질렸지만 냉정한 당신한테도 질려서 더는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니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집이 그렇게 좋아서 아가씨 살게 하고 싶은 거면 내일 이사 오는 집주인이랑 말씀 잘 해보시고요. 영진아,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동안 내가 심하게 해서 마음 상한 거라면 그만 풀어라. 다시는 우리 딸 너희 집에 함께 살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다시는 이런 일로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 좀 풀어. 우리 진우랑 너랑 얼마나 좋아했어. 이런 일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아니지 않니? 그래요.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 때문에 두 사람 이혼하게 되면 저보고 오빠 원망 평생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러세요. 그동안 제가 언니한테 까불었던 건 언니가 우리 친언니 같고 너무 편해서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제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제발 용서하시고 마음 풀어주세요. 제가 친언니 같고 편해서 그랬다고요? 아가씨 친언니 2번 했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제명에 못 살겠네요. 그리고 어머니,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둔 집에 더는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주 지긋지긋해서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됐고 있던 정도 다 털털 털려서 먼지만큼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 당신 불쌍한 딸 어와둥둥하면서 아줌마 덕에 이혼당한 당신 아들이랑 잘 살아보세요. 아, 그리고 다음번에 아줌마 아들 재혼시키려거든 조건이 당신 딸도 같이 신혼집에서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 꼭 알려주시고요. 그래야 더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뭐 어차피 내가 볼 때 아줌마랑 아줌마 딸 같은 사람이 시어머니의 신우인 거 알면 아줌마 아들 평생 결혼은 포기하고 혼자 살아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자식 둘 다 이혼시키고 아주 좋으시겠네. 아이, 안 된다. 영진아, 이렇게 나가면 나 때문에 우리 아들 이혼시키게 되는 건데 앞으로 우리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고 인생 망친 거나 다름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거라. 이렇게 부탁이다.
그거 아주 잘 됐네요. 내가 이혼을 해줘야 아줌마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주 잘 알게 될 테니까요. 이봐요, 아줌마. 당신 자식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야. 시어머니가 무슨 벼슬인 줄 아나 본데? 요즘은 이러면 당신 아들 이혼당하고 아줌마도 미친 사람 소리 들어. 아시겠어요? 자기야,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우리 엄마랑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모르는 척했던 것도, 당신 편 들어주지 않는 것도 내가 다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나 당신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 당신 정말 사랑한다고. 사랑은 무슨 사랑? 너 정말 날 사랑하긴 했니? 나 사랑한다면서 내가 그렇게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일 보듯 가만히 있었어? 어머니랑 아가씨도 문제였지만 너도 정말 답 없는 인간이다. 이 자기만 하는 비겁한 자식. 모든 이야기를 마친 전 이미 예약해놨던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불러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신혼살림들이야 제가 신혼집을 해오면서 남편이 채운 것들이라 저는 제 짐만 빼면 돼서 짐 정리가 순식간에 끝나더라고요. 나머지 살림이랑 짐들이야 남편이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렇게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집을 막 나가려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짐을 정리하며 제가 떠난 모습을 망연자실해 지켜보던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아버린 것이었죠. 진우야, 네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전부 엄마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적당히 하라고 집사람 작작 좀 괴롭히라고 했지. 이제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엄마 때문에 나 이혼당하고 정말로 인생 작살나게 생겼다고. 내 망한 인생 책임져. 내 인생 물어내라고. 저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제대로 혼내주며 제 집을 팔고 나오게 되었고 남편과도 깔끔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와 이혼을 하지 않기에 발악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킨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도 소송을 걸어 위자료까지 제대로 받아냈고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를 괴롭힌 증거들이 문자며 통화 음성 자료며 전부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이혼 후에도 저의 마음을 돌리려고 제가 지내고 있는 친정에 찾아왔던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물벼락까지 맞으며 아주 제대로 혼쭐이 나며 쫓겨나고 말았죠. 평생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굴더니 시댁 식구의 괴롭힘에도 남몰라 모르는 척하는 남편의 모습에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괘씸했었나 봅니다. 그 이후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남편은 저와 이혼한 충격으로 잘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욕심에 본인 딸을 편하게 살게 하려다가 아들 인생까지 대차게 망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연금과 저희 부부가 주는 용돈으로 편하게 살던 시어머니며 이혼한 신우까지 남편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그 좁아터진 집구석에 세 식구가 모여 살면서요. 현재는 고생하며 두 모녀가 빌딩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정직하게 일하시는 미화원 선생님들을 보며 본인들의 잘못들을 반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깔끔하게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남편과 이혼하며 받았던 상처가 있으니 치유가 되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씩씩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며 부모님께는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잘 갈라섰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고요. 그런 시어머니와 신우를 두었다면 누구라도 이혼을 했을 거라면서요. 저도 더는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나 신우가 없으니 아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님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욱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결혼에 살기 전까지는
시댁 식구며 남편이며 어떤 사람인 줄 제대로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 중에 결혼할 분이 계신다면 아주 꼼꼼히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당한 것처럼 본성을 숨기다가 결혼 후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